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촌식물원 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공기정화 효과와 습도 조절에 좋은 고사리를 이용한 목부 작품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재료들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요 가위가 하나 없을 겁니다. 집에 가정에 가위를 하나씩 준비해 두시고 저를 따라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고사리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화면을 공유해서 고사리 이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죠? 오늘은 고사리 목부작품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반려식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정화 효과와 또 다양한 원예치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부작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고사리라고 하면 가정에서 음이온 효과가 많이 나오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새집증후군 효과가 새집증후군에 좋은 물질로 알려진 그런 우리 포르말데이드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아주 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양치식물들이 포르말데이드, 이 새집증후군 물질인 포르말데이드를 제거하는데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주었는데요. 이 고사리는 실내에서 다양하게 많이 적용하신다면 공기정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반음지 식물로서 실내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보면, 자, 우리 오늘 배울 식물은 한번 이름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넉줄 고사리. 넉줄 고사리. 네, 따라 하셨죠? 이 이름이 특히 후마타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돌이나 나무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자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착생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착생식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목부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처럼 내려오는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네, 이것은 줄기입니다. 네, 맞추셨나요? 이것은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포복경. 포복경. 네, 기어다니는 줄기라고 해서 포복경이라고 하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자라거나 돌에 붙어 자라는 성질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키우시면 좋으실 건데, 그러면 고사리는 어떤 식물일까요? 우리가 고사리라고 하면은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양치식물을 하면 양의 이빨처럼 가지런하다 이런 뜻에서 양치식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우리 잎사귀를 보시면 아주 조그만 잎사귀 부분들이 전체의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커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치식물이라고 하고요. 특히 고사리 잎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벌레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린 잎에는 없고 성숙한 잎에는 이게 생기게 돼 있는데요. 고사리는 꽃을 피우지 않죠.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들은 이렇게 잎 뒷면에 홀씨 번식을 하게 됩니다. 포자라고 하죠. 이 포자를 통해서 홀씨 번식을 하는 이 홀씨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벌레인 줄 알고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새집증후군을
많이 없애줄 수 있는 포르말데히드 유해가스를 제거해 준다고 아까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심으로써 좀 더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집에서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포복경, 요것에서 우리가 이름이 넉줄고사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넉줄고사리의 넉줄은 넌출 이런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넌출이라는 게 덩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덩굴, 이 덩굴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넉줄 하면서 자라난다. 그래서 넉줄고사리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넉줄이 우리 선조들은 아주 특별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이 이름이 뭐냐면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골세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골세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듯이 부서진 뼈를 붙인다. 뼈 골자에다가 부서질 쇠자 그리고 보호할 보자. 부서진 뼈를 보호한다. 뼈를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작용을 선조들은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산에 철렵을 갔는데 철렵을 갈 때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철렵을 가는데 말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임금님이 확 떨어지셨대요. 임금님이 떨어지시면서 다리가 확 부러지셨어요. 어떻게 하죠? 어이가 얼른 달려왔겠죠. 어이가 달려와서 어이가 약이 없으니까 이 약을 주변에서 찾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고사리가 있었던 거죠. 이 넉줄고사리의 넉줄을 따다가 짓이겨서 임금님 부서진 뼈에다가 다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었더니 잘 붙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약재로 이렇게 뼈를 붙이는 골세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약재로 쓰이고 있고요. 특히 골다공증이나 탈모 예방, 혈액순환, 그리고 천연 비아그라, 아주 중요하죠. 천연 비아그라 효과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키워서 다려 먹으면 산에서 물론 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재로 다려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부 작품을 만드시고 잘 키우셔서 골세보를 많이 번식을 시킨다면 이걸 또 다려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키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관상용으로 잘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그늘에서 자라다 보면 많이 커지거나 덜 이쁘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골세보만 빼놓고 삭발을 해서 잎사귀를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모조리. 그러면 고사리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조만간에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이쁘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재미가 없다 기르실 때 그런 느낌이 있거나 모양이 안 이쁘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삭발을 해주신 뒤에 잘라주신 뒤에 다시 새롭게 잎을 받아주시면 또 즐거운 새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과정을 잠깐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넉줄 고사리 화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화분을 일단 꺼내서 이렇게 흙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끼를 이용해서 이끼 볼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흙을 잘라내신 뒤에 이끼 볼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끼 볼을 만드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은 낚싯줄이 되겠습니다. 낚싯줄이 이렇게 투명해서 실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만 제공된 낚싯줄을 이용해서 이끼 볼을 잘 만드시면 저를 따라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면
이제 다음 과정에서 나무 토막에다가 우리가 식물을 붙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식물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이 네 귀퉁이마다 있을 겁니다. 이게 기술이죠. 우리가 이렇게 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에 못을 활용해서 고사리를 볼을 붙이고 고사리 볼을 붙인 뒤에 또 역시 낚싯줄을 활용해서 이렇게 감아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게 될 것이고요. 잘 감아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거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가위로 이렇게 손질만 해주면 좋은 작품으로 탄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사리 목부 작품이 멋지게, 그리고 때로는 또 풍란을 이용해서 풍란도 착색란이라고 하는 나무나 돌에 붙어 자라는 식물들, 이런 식물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목부 작품으로 만드시면 실내에서 기르시면서 즐겁게, 그리고 공기정화 효과와 함께 습도 조절까지 더불어 얻어보실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고사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만드는 방법의 과정을 배워보셨고요.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눠진 재료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위 준비하셨죠? 가위를 꼭 준비하셔야 작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위는 제공을 안 해드렸습니다. 낚싯줄과, 그죠? 낚싯줄 이렇게 하나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철사가 한 2개씩 있었을 겁니다. 철사, 그리고 이렇게 나무 토막, 요 나무 토막이 있고요. 또 넉줄 고사리, 이름이 따라해 보실까요? 넉줄 고사리. 네, 넉줄 고사리입니다. 요거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또 요 봉지가 있을 겁니다. 요 봉지는 이끼가 들어 있습니다. 이끼는 습도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보습 역할을 해주고, 식물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시작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먼저 밑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깔아 주시거나 이런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떨어져도 괜찮으시니까.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사리 목부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어나오는 발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어나오는 발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넉줄이죠. 골세보, 그죠? 골세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골세보. 네, 이렇게 자꾸 따라하시면서 외워보시고, 자, 골세보가 저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아주 싱싱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잘 나오면서 잘 자라면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넉줄고사리를 먼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하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꺼내면 이렇게 흙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흙 속 안에 뿌리가 보이실 거예요. 뿌리가 아주 털뿌리들도 막 보이고요. 이렇게 뿌리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고요. 지금 이 골세보는 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골세보를 요 흙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약간 3분의 1 정도 밑에를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프겠지만 고사리가 조금 아프겠지만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실 겁니다. 잘라주시면서 흙 부분을 어느 정도 줄여주시냐면 약 지금 현재 있던 흙의 반 정도
사이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동그스름하게 자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 자, 제가 아까 화분에 있던 흙양의 반 정도 사이즈로 줄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저처럼 따라서 반 정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자, 이제 한쪽 부분을 좀 흙을 옆으로 제끼고요. 여기 옆에다가 일단 놓고요. 두 번째 재료인 요 봉지에 있는 물건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 봉지에는 이끼가 들어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수태라고 하는데요. 이 토피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봉지에서 꺼내서 역시 이렇게 밑에다가 다 꺼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서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한 손에 이끼를 손바닥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자, 이끼를 만져보시니까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물을 약간 적셔 놨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적당히 있으면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말라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쪽 손바닥에 이끼를 펑퍼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고사리를 흙 부분을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죠. 흙 부분만 얹으시면 됩니다. 고사리 흙 부분만 이렇게 얹어주시고 반대쪽에도 역시 이끼볼을 만드는 거죠. 이끼볼을 만들기 위해서 흙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반대쪽에도 역시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준비하신 이끼를 덮어서 위에 잎사귀 부분은 덮지 않게 이렇게 흙 부분만 감춰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꽁꽁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끼볼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끼볼이 형태를 이렇게 갖출 수 있게 살살 만져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약간 야구공 모양으로 야구공 사이즈로 이렇게 손을 뭉쳐주시면 이게 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걸 만드실 때까지 조금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낚싯줄을 이용해서 얘를 감아줄 거거든요. 근데 이 잎사귀가 낚싯줄이 걸리면 엉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엉키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잎사귀 부분이 손의 바깥쪽으로 놓여지도록 이렇게 이끼볼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자꾸 만지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적당하게 살살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사이즈는 야구공 정도의 사이즈 나왔죠? 이끼 볼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아직은 안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잡고 계시면서 이제 준비할 것은 낚싯줄이 되겠습니다. 낚싯줄을 약 지금 쓰기 좋게 한 1m 정도만 풀러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낚싯줄을 1m 정도 쓰기 좋게 이렇게 풀러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러 놨어요. 낚싯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풀러 놔서 한 5cm 정도를 제가 이렇게 5cm 정도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 이끼볼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딱 5cm 정도를 낚싯줄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5cm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감아서 한 바퀴를 일단 감아주시고 조금 단단하게 감으세요. 또 두 바퀴를 감으시고 조금 이끼볼을 옆으로 살짝 옮겨주시고 또 감으시고
감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이렇게 돌리면서 이끼볼을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전체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이렇게 감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끼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때 골세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또 낚싯줄로 누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흙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흙이 보이는 부분에는 또 이끼를 좀 더 덧붙여서 그 부분을 또 감싸주시면 흙이 안 보이도록, 그래서 나중에 물 줄 때 흙이 우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낚싯줄로 이렇게 감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을 때 이 잎사귀 부분에는 낚싯줄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잎사귀 부분에 낚싯줄이 넘어가면 엉켜요. 엉키면 작업하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놓고 낚싯줄로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좀 단단하게 감으셔야 돼요. 단단하게 감으시는데 몇 바퀴 정도 감으시냐면 한 20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20바퀴. 자,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감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감으니까 이끼가 이제 아주 단단하게 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감아서 20바퀴 정도 감았습니다. 자, 20바퀴 정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묶으셔야 될 것 같죠? 근데 묶지 않아도 가위로만 잘라주시면, 가위로 잘랐습니다. 낚싯줄을 가위로만 잘라셔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풀리지가 않게 잘 되었습니다. 자, 내려놓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리지가 않게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이끼 볼의 모습입니다. 자, 벌써 분위기가 재미나게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나무 토막, 세 번째로 나무 토막을 이렇게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토막에 보시면 아까 못이 있을 거예요. 못이 네 귀퉁이마다 하나씩 못이 있을 겁니다. 이 못이 중요한 거죠. 이 못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바닥에다 놓으시고요. 이끼볼을 위에다가 한번 안착시켜 보세요. 이렇게 안착시키는데 모양이 이렇게 둥글어서 자꾸 쓰러지려고 하니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모양이 어느 정도 대충 형태가 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형태가 잘 잡히고 있어요. 낚싯줄이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거기 때문에 낚싯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모양이 좀 갖춰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통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통나무보다는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괴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비틀어지거나 또 때로는 혹이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훨씬 더 작품성 있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 더 잘 만드실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면 멋진 작품을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로는 이렇게 철사가 있을 거예요. 철사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거 낚싯줄 아니고 철사입니다. 철사 하나를 꺼내 드시고,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제 못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못 하나를, 저는 요 못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약간 두 바퀴 정도 철사의 끝을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두 바퀴는, 세 바퀴도 괜찮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예, 그죠? 고정이 됐거든요. 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요 가운데, 잎사귀 가운데를 가로지를 겁니다. 이렇게 살살 가로질러 가지고,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세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화면이라서.
지금 한 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제가 한 가운데를. 여기 가운데를 가로질렀어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못이 반대쪽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고사리 볼을 밑으로 누르면서 반대쪽 못에다가 또 역시 2바퀴 정도 꾹 눌러주면서 돌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정이 되겠죠.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바퀴에서 3바퀴 돌리시면 벌써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요 철사를 이제 그냥 커팅을 하셔도 잘라주셔도 되고요. 철사의 미은 부분은 살짝 감춰서 안쪽으로 안 보이게 비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철사가 또 있을 겁니다. 철사가 또 남은 철사들을 이용해서 역시 이제 남은 못이 2개가 또 남아있죠. 양쪽에 또 십자로 못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2바퀴 또는 3바퀴 돌리시면 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고정이 됐죠. 2바퀴만 돌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역시 가운데로 가로지를 겁니다.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또 이렇게 사이를 살짝 이렇게 가로질러서 ip사귀가 걸리지 않도록 가로질러 주세요. 가운데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또 역시 반대쪽에 못에다가 조금 밑으로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밑으로 누르시면서 2바퀴 또 3바퀴 정도를 돌리시면 또 철사를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철사를 감춰 주시면 벌써 작품이 약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흔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전혀 고사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 고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잘 고정을 하시지 않으면 식물은요, 뿌리가 잘 고정이 돼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고정이 되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이사 가거나 했을 때 자리를 정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이 돼 가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무엇이냐면 요 나무 토막과 이끼 사이가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안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메꿔 주셔야 될 텐데 메꾸는 과정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이끼를 올렸습니다. 이 남은 이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낚싯줄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세요. 낚싯줄을 준비를 해 주시고 이끼를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이번에는 어떻게 붙이실 거냐면 옆에 이렇게 붙인 상태로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 반대손가락, 엄지손가락 잡고 낚싯줄로 또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바퀴 이렇게 옆으로 돌리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한 바퀴만 돌려놓으세요. 낚싯줄이 일단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려놓으시면 일단 낚싯줄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또 역시 조금씩 그 나무 토막과 이끼볼 사이가 빈틈이 생긴 곳을 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조금씩 이끼를 그 틈바구니를 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이끼를 메꿔주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끼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붙음으로써 자연스러워지고요. 또 꼭 마치 진짜로 얘네들이 스스로 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끼를 붙여가면서 그 잘라진 나무 토막에 잘라진 틈을 다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붙여요. 돌려가면서 좀 쉬고 돌리시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돌리시면 자 어느 정도 잘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자 붙여 나가고 있어요. 몇 바퀴만 더 돌리면 자 어느 정도 틈이 다 메꿔지게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서 잘 돌려주시면서 이끼를 잘 붙여주시고 자 이것도 역시 한 10바퀴 정도 돌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텐데 이때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낚싯줄 또는 못에다가 2번 정도 묶으셔야 돼요. 일단 가위로 저는 자를 겁니다. 가위로 잘라주시고 가위로 일단 잘라주시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낚싯줄을 끝이 보인다면 반대쪽 끝을 이용해서 한번 묶으시고 또 한 번 더, 왜냐하면 낚싯줄이 미끄럽기 때문에 2번 묶어야 됩니다. 꼭 2번 내지는 3번을 묶으셔서 낚싯줄이 미끄럽기 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2번 내지는 3번을 꼭 묶어주시고 또 묶을 데가 없다면 못에 있습니다. 못을 찾으셔갖고 못에다가 이렇게 잘 매듭을 지으셔서 2번을 꼭 묶으셔야 됩니다. 2번을 꼭 묶으시고 마지막에 낚싯줄을 이제 커팅을 이쁘게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끼가 좀 이제 이발을 해주시면 마무리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낚싯줄이나 철사는 끊지 마시고요. 약간 늘어져 있는 이끼나 옆으로 삐쳐나온 이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고사리를 이용한 목부 작품이 거의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발을 하듯이 잘 띵 돌아가면서 이끼를 잘 정리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 나눠준 요 받침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받침을 이렇게 받쳐서 안착을 시키시면 자 어떻습니까? 멋진 고사리 목부 작품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 멋진 나무에 붙이는 목부 작품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응용작으로 산에 가면 있는 이 괴목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나무 그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착 붙이시면 고사리 이렇게 붙이시면 멋진 더 자연스럽고 더 작품성 있는 그런 목부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 주는 방법 알으셔야 되겠죠? 물 주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목부 작품을 이렇게 오늘 잘 어디 놓으실지 장소를 정하셔서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지금 이끼가 만져보시면 촉촉합니다. 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심었기 때문에 어쨌든 물을 한 번은 일단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물 주는 방법은 일단 욕실로 가셔서 또는 세면대로 가셔서 세숫대야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물 받아놓는 양동이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양동이에 물을 좀 어느 정도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물이 잠길 정도까지 담가 놓으시면 이끼볼이 물을 충분히 먹게 되죠. 너무 오랫동안 안 담그셔도 한 5분에서 한 5분 정도만 담그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에서 많이 말랐을 때는 10분 정도까지 될 건데 너무 오래 담궈 놓으셔도 좋지는 않으실 것 같고 처음에는 살짝만 담가도 됩니다.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1, 2분 정도만 담가 놓으시고 다음에는 언제 하시냐면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다시 물을 털고 이렇게 놓으시고 키우시다가 이끼를 만져보셔요. 이끼를 만져보시면 이끼가 지금 촉촉하지만 이끼가 마르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르는 건 어떻게 하냐면 색깔도 좀 변하고요. 색깔도 좀 연하게 변하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약간 바짝바짝
반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이 이끼가 말랐다는 표시죠. 그럼 이끼가 이렇게 말랐다는 건 이 안에 있는 흙까지 어느 정도 말랐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끼가 약간 색깔도 변하고 바짝바짝 소리가 날 정도로 눌러봤을 때 그런 소리가 있다면 이제 다시 물 줄 시기가 된 거고요. 물을 받아 놓으시는 이런 양동이나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담그셔서 5분 정도 내지는 10분까지 이렇게 해서 딱 꺼내셔서 물을 잘 털고 다시 앉혀 놓으시면 습도 조절에도 아주 좋은, 이끼가 습도를 발산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에 좋고, 고사리가 포르말데히드 같은 그런 세집증후군,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또 많이 흡수하고 음이온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아주 쉽게 잘 키우실 수 있는 음지식물로서 실내에서 아주 좋은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면서도 푸르른 그런 느낌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잘 만드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사리 목부 작품, 이름이 넉줄고사리라고 했죠? 넉줄고사리 목부 작품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시고요. 실내에서 멋진 공기정화 효과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만들기 체험이나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